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부동산 함께 좀 살펴볼까요? 예, 직장 문제로 인해서 도봉구로 이사가를 가야 하는데요. 네. 쌍문역의 태영 대시양 아파트나 네. 아니면 도봉산역의 한신 아파트 중에 어느 쪽이 조금 더 나을지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직장 문제로 이제 이사를 꼭 가야 하는 상황이신 거고 보신 네네. 두 개의 아파트가 쌍문역 근처에 태영 대시양 아파트 그리고 도봉산역 근처에 한신 아파트 네. 이거 둘 중에 어디로 가면 조금 더 그래도 가격까지 오를 수 있을지 한번 실거주 목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직장이 도봉구 쪽으로 이동하신다고요? 네네. 아, 그러세요. 좋습니다. 제가 지도 하나에 좀 한 화면에 보려고 이렇게 좀 크게 했는데 네네. 볼게요. 도봉산역에 한신 아파트요. 네네. 네, 한신 아파트 보시는 거고, 요건 몇 평짜리 30평? 네네. 네, 30평대로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쌍문역 쪽에 창동 태영 대시양. 네네. 네, 대시양 아파트. 요것도 30평대 보시는 거고요. 네, 31평. 네, 요렇게 이 두 아파트 중에 어떤 거를 고를까 이게 이제 고민이신 거네요. 네네. 우리 두 아파트는 모두 절대적인 실거주용 아파트예요. 네,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런 아파트의 특징은 이제 임대 가격이 상승이 되면서 가격이 좀 매가가 떠밀려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뭐 좋다고 경기가 좋다고 했을 때 남들이 아래쪽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돈에 맞춰서 점점 올라와서 이제 선점을 하게 되는, 즉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기에는요, 이런 아파트들은 이렇게 실거주용 아파트들은요,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건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네네. 절대 떨어질 걱정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경기 따라서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는 아파트들인 거예요. 한번 볼게요. 그런데 둘 중에 어떤 아파트가 나을지. 일단은 거주하실 거잖아요. 네네. 거주하실 거니까 당연히 컨디션 좋은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우리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가 95년 입주였잖아요. 네네네. 1995년. 그래서 좀 굉장히 아파트는 좀 오래된 아파트고. 그나마 태영 대시양이 2000년 초반 월드컵 이후로 알고 있는데 2004년, 5년, 2002년인가요? 그 정도 될 거예요. 2004년, 네. 네, 요 정도 될 건데 요때 이제 입주를 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연식에 대한 격차도 있기 때문에 태영 대시양 아파트가 컨디션은 당연히 좋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이 한신 아파트, 그러니까 대시양 아파트는 제가 요 근래 좀 본 아파트고요. 네네. 이 도봉산의 한신 아파트는 제가 상담을 개별적으로도 꽤 많이 했던 아파트라서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또 좀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가 10년,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요. 네네. 10년간 5천만 원 정도가 올랐을 거예요. 네네, 맞아요. 네, 아파트 가격이. 네. 서울에 뭐 5억, 다 대부분 5억 이상이 올랐는데 5천만 원 그러니까 10년 동안 5천만 원이 올랐다. 무조건 부동산 상승기도 그 안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좀 답답한데, 태영 대시양 아파트는 그래도 한 1억 5천? 네, 2억 가까이. 네, 1억 5천에서 2억 수준까지 오른 거예요, 이 아파트는. 네네. 그런데 최근에 3년간의 전세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실거주형이라서 임대 가격이 올라가 주어야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최근 3년, 뭐 2016년부터 본다라고 해도 전세가 변동이 두 아파트 공통점이거든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3년 전 전세 가격이나 지금 전세 가격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갱신 자체도 가격을 올려서 못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본다면 그냥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거주 가치, 생활의 가치를 딱 그 가격에 매겨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이 전세 금액이 3년 정도의 변화가 없었는데, 네. 한신 아파트는 가격이 그대로였던 거고 안 올랐던 거고, 네네. 태영 대시양 아파트는 최근에 많이 오른 거예요. 1억 이상이. 네네네. 그렇다면 이거는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 하면, 투자 자본이 한신 아파트보다는 전세 가격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매가가 올라갔다라는 건 그래도 투자 세력이 붙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신 아파트와 태영 아파트 둘 중에, 대시양 아파트 중에 투자적인 가치는 대시양 아파트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좋게 보는 놈이 좋은 놈인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거를 환금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매도할 때도 더 보기에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선택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거주의 대표적인 아파트 몰려 있는 지역들인데 그 중에서 두 아파트 중에서는 전세 가격의 변동이 없이 매가가 조금이라도 더 오른 게 대시양 아파트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사람들이 투자성을 가미해 준다라고 하면 실거주에 투자성까지 붙여준다라고 하면 네네. 대시양 아파트를 더 쳐주는구나. 우리 이렇게 쓰는 말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부동산은 항상 좋은 게 좋은 거고 옳은 게 옳은 거고 비싼 게 좋은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그러면 대시양 아파트는 이렇게 또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시양 아파트는 많이 올랐는데 도봉산 한신 아파트보다 많이 오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오른 만큼 또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게요?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실거주용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지금 30평대가 얘네들이 지금 제가 6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서울 전체 30평대가 아파트 6억이라고 하면 서울 전체에서도 초저가 아파트예요. 네네. 여기서 더 내려갈 길이 있을까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또 거주 목적도 달성하면서 꾸준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또 이제 또 또 화랑기가 다시 또 다가올 텐데 네네. 그럴 때 한신 아파트를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더 투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시양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게 그래도 훨씬 더 수익률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적인 측면으로 너무 어떤 무게 중심을 두지 마시고요. 네네. 일단 거주하는데 편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태형 아파트를, 그러니까 대시양 아파트를 선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 의견이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거주 목적을 더 우선을 두게 되시게 된다면 가격 떨어짐 없이 조금 상승기 때는 또 추가 상승 여력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선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